안녕하세요. 퀵데이터 김동입니다. 전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 분산 분석의 계산하는 아주 쉬울 거니까 쉽게 설명할 거니까 좀 이제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구했다고 할게요. 집단은 A 집단, B 집단, C 집단 이렇게 있고요. 이제 표본은 쭉 있는데 그냥 3명 정도만 그냥 간략한 개념을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. 그래서 A 집단의 평균을 내니까 4, B 집단은 평균이 4.3, C 집단은 5, 그리고 전체 A, B, C 전체 평균을 냈더니 4.9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집단수는 뭐예요? K라고 표현을 할게요. 집단수를 A, B, C를. K는 3개, 세 집단. 데이터 N개는 총 몇 개? 9개. 9개죠. 전체 관측 수치 수가, 데이터 수가. 예.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걸 먼저 이제 구해요. 분산 분석을 이제 F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집단 간 제곱합 SSB라는 걸 구합니다. 그래서 Sum of Square Between Factor를 이제 우리가 구하는데 그 SSB라는 공식을 보면 우리가 수학식 같은 거 보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. 시그마 K 위에 있고 I는 1 돼 있잖아요. 이거는 전체 K에서 집단수 전체 K를 I는 1 이걸 전체 다 합해라. 관측수를 다 합해라 이런 뜻이에요. 그리고 말 그대로 공식 NI 곱하기 Y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집단에 대한 평균 빼기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을 빼라. 그리고 전체 제곱해라. 뭐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해석을 보면 집단의 평균 값들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. 예를 한번 들면 A 공식 그대로 이제 대입해 보는 거예요. A는 몇 개예요? 3개잖아요. 3명. 관측치가. 그래서 3 곱하기 평균 4 마이너스 전체 평균 4.9의 제곱이다. 그래서 4.56. B도 마찬가지예요. 다 셋이에요. 표본은 3개니까. 근데 B가 표본이 5개야. 관측치가 5개야. 그러면 5 곱해야겠죠.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0.03, C 집단은 3.63 이렇게 나왔어. 그랬더니 전체를 이제 다 합쳤더니 8.22. 이것이 집단 간 제곱합 SSB를 구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SS 집단 간의 제곱합을 이제 우리가 구했어요. 그럼 이제는 다음은 집단 내의 제곱합, 개별 집단 내의 제곱합을 구하는 겁니다. 역시 공식을 보면 뭐 이제 복잡한데 뭐 이렇게 밑에 예시로 그걸 한번 우리가 볼게요. 집단 내 제곱합은 SSW라고 하는데요. Sum of Square with Factor라고 하는 겁니다. Within Factor.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속한 관측지가 속한 집단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총 제곱합, 좀 이따 이제 바로 총 제곱합을 할 건데 총 제곱합 중에서 집단 간 제곱합, 우리 좀 전에 구했던 집단 간 제곱합 있잖아요. 이걸로 설명되지 않는 제곱합,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변동, 약간 오차 같은 거예요. 오차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A 집단부터 먼저 보면 이거는 개별치 있잖아요. 개별적으로 된 관측치 A 집단의 3 있죠. 3에다가 A 집단의 평균을 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곱. 또 두 번째 4죠. 4 마이너스 3.7의 또 평균의 제곱. 그 다음에 밑에 또 4. 또 4 마이너스 3.7의 제곱. 이렇게 해서 0.67이 나와요. B는 4, 5, 6 이렇게 돼 있잖아요. 4, 5, 6. 그래서 이걸 각각 B 집단의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하는 거예요. C 집단도 5, 6, 7이잖아요. C 집단의 평균은 6. 그래서 5 마이너스 6의 제곱. 이런 식으로 쭉쭉쭉 했더니 0.67, 2, 2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합쳤더니 4.67. 집단 내 제곱합은 SSB는 4.67이구나 라고 이제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총 제곱합을 이제 우리가 구해요. SSB와 SSW를 구했어. 그 다음에 이제 총 제곱합을 하는 건데 총 제곱합은 뭐 계산식은 있어요. 뭐 이렇게 옆에 식에도 계산식은 있지만 그냥 SSB와 SSW를 구했기 때문에 집단 간, 집단 내 제곱합을 다 구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더하면 돼요. 그래서 전체 표본의 평균으로부터
개별, 이 각각의 이 개별 관측지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제곱해서 합한값이다. 그랬더니 아까 SSB 8.22, SSW 4.67을 이거 합치니까 12.89다. 그런데 이거 말고 나는 총 제곱합을 먼저 구해보겠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직접 그냥 SSB, SSW를 구하지 않고 바로 총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냐면요. 그 개별 3, 4, 4 A 집단만 보면 3, 4, 4 이렇게 있잖아요. 이걸 전체 평균으로 빼는 거예요. 그리고 제곱을 하는 거예요. B 집단도 마찬가지야. 4, 5, 6 있죠? 요게 전체 평균을 또 각각 빼서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5.23, 2.03, 5.63을 또 합하면 12.89. 똑같죠? SSB, SSW 더한 거와.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. 그런데 아니요.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F 값을 또 구하기, 이제 본격적으로 또 구하는 겁니다.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이젠 더 쉬워져요. 지금 이제 보시면 MSB와 MSW라는 게 있잖아요. MSB라는 것은 집단 간 평균 제곱이고 MSW라는 것은 집단 내 평균 제곱을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집단 간 제곱합이 클수록 평균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곱합이 클수록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지만 이 제곱합은요. 관측치의 수와 집단의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제곱합의 평균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곱합이 다 구해진 후에 우리가 평균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 제곱합 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집단 간 평균 제곱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? 집단 간 분산을 얘기하거든요. 이것은 집단의 표본 평균이 전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한다. 그래서 값이 클수록 MS의 값이 클수록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다. 그래서 그 식을 보면 MSB 위에 그 식을 보면 MSB는 K-1분의 SSB 이렇게 돼 있잖아요. K라는 것은 집단수, 우리 아까 처음에 왜 집단수 K, A, B, C 세 개라 그랬잖아요. 3-1을 해줘야 돼요.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자유도의 개념이거든요. 근데 자유도의 개념은 지금 이 범위를 좀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 마스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일주일마다 속옷이 7개가 있어. 근데 7개가 있잖아요. 근데 7개가 있을 때 정해놓지 않았어. 어떤 걸 입을지 월화수목금토일을.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월요일 아무거나 찝어서 입을 수 있죠. 그 다음에 화요일은 또 남은 6개 중에 아무거나 막 빼서 입을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 마음대로 이제 아무거나 추출해서 그냥 속옷 그냥 잡히는 대로 입으면 되잖아요. 그런데 일요일 날은 어떻게 됩니까? 마지막 남은 속옷,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. 무조건 얘 입어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도에 약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건데 이건 좀 다소 이 지금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-1을 한다. 보통 -1을 합니다. 자유도가.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-1을 해요. 자, 그래서 MSB가 전체 3개의 집단에서 하나를 빼야 되는구나. 여기에다가 아까 SSB 값을 넣어야 되는구나. 집단 간 제곱합을 넣어야 되구나. 그래서 여러분들 B가 between이에요. between의 그 약자거든요. 그래서 between 뭐뭐 간에잖아요. 집단 간에. 그래서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아요. SSB도 집단 간, MSB도 집단 간 이런 식으로. 그래서 8.2를 이제 해줬더니 4.11이 나왔어요. MSB가 평균 제곱이, 집단 간 평균 제곱이. 집단 내 평균 제곱은 MSW. 집단 내는 within. 그래서 아까도 집단 내 제곱합도 SSW잖아요. 그래서 W가 within, 집단 내. 집단 내 평균 제곱도 MSW가 마지막에 W가 within의 약자. 그래서 MSW 집단 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집단 내 분산을 얘기하는데 집단 내 관측값이 집단의
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, 값이 작을수록 집단 간 평균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또 MSW 그 공식 보면 SSW K-n 분의 SSW잖아요. 이거는 4.67, 우리가 아까 SSW 구했죠? 4.67에다가 9-3을 해주는 거예요. 이 9는 뭐냐면 관측치수예요. 관측치수.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집단의 수를 빼주는 거다. 집단의 수를. 그래서 6이 나와요. 6이. 그래서 이거는 0.78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MSB와 MSW가 끝났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F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. F값을. 자, 여기서 이제 F는 어떻게 구하냐면요. 이제 다 구했어요. MSB 구했죠? 좀 전에 MSW 구했죠? 이걸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분산비라고 하는데, 집단 간 평균 제곱이 집단 내 평균 제곱의 몇 배인가?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. 집단 간 평균이, 그 평균의 분산이 집단 내 관측치들의 분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큰가?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구해놓은 걸 보면 F는 집단 간 분산 나누기 집단 내 분산이다. 그래서 4.11 나누기 0.78 한 것이 5.29다. F값이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F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구했잖아요. F값이 5.29라는 것은 뭐예요? 집단 간 평균 제곱이 집단 내 평균 제곱의 5.29배에 해당한다라는 뜻이잖아요. F값이 기각치보다 크다는 것은 드물게 관찰될 수 있는 경우다라는 거예요. 기각치? 기각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F값이 5.29인데 기각치가 5.14라고 나왔어요. 이거는 F 분포표를 또 봐야 돼. F 분포표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. 그 0.05 유의 수준의 자유도 2개, 6개 이렇게 또 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5.14거든요. 그래서 5.14보다 크다. 그리고 P값은 0.047, 유의 수준 0.05 미만으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. 이건 차이가 있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F 분포표 참조를 하고 P값은 엑셀로 이제 하니까 0.047이 나온 거고, 뭐 SPSS로 해도 나오겠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엑셀이나 SPSS 하면 기각치도 다 나와요. 근데 이건 우리가 손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니까 이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고 하면 좋은 거니까요. 그렇게 해서 5.29 기각치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제 유의하다 이런 뜻은 이게 드물게 관찰될 수 있는 경우다. 그래서 유의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거를 딱 보면 이렇게 표로 딱 제시가 되죠. 여러분들 이 도서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분산분석 뭐 이렇게 책을 보거나 이러면 이런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. 처음에 설명할 때. 엑셀이나 SPSS로 우리가 뭔가 분석을 해도 이렇게 표가 나와요. 물론 수치만 나오니까 좀 표가 작게 나오는 것 뿐이지, 지금은 제가 시까지 다 써놓고 했으니까 이렇게 큰 거고 그대로 나오죠. 이렇게. 그래서 집단 간 between, 집단 간 between. 그래서 제곱합 SSB는 8.22가 나왔고, 자유도는 집단수 빼기 1 해서 3-1에서 2 나왔고, 평균 제곱 MS는 4.112 나왔어요. 집단 내 within 집단 내. 그래서 제곱합 SS가 4.67 나왔고, 관측지수 9개에다가 우리가 집단수 3개를 빼서 6이 나왔다. 그리고 평균 제곱이 0.78이 나왔다. 그래서 총 제곱합은 SSB와 SSW니까 12.89가 나왔고, 자유도는 2와 6을 전체 또 합쳤으니까 8이 나왔고, 평균 제곱 MS는 이거는 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? 나누어서 분산 비율 F값을 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MSB와 MSW를 가지고 분산 B를 구했더니 5.29다. 집단 간 평균 제곱이 뭡니까? 클수록, 집단 내 평균 제곱이 작을수록 집단의 평균 차이가 어떻다고요?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죠? 그래서 MSB가 집단 간의 평균 제곱이 크면 클수록, 위에 분자니까 집단 내의 그 평균 제곱이 또 작아야죠. 이건 작아져야겠죠. 분모니까 작을수록, 이럴수록 차이가 있을
가능성이 높다라는 거,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분산 분석을 했고요. 사실 이거 분산 분석을 한 다음에 크기 비교를 또 해요. 그 사후 검증을 또 하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, 뭐 2원, 그다음 다원, 다원까지는 필요 없고 3원, 뭐 그다음에 그 공분산, 반복 측정, 다별량 분산 분석 이거를 또 예를 들면서 좀 쉽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예시를 들면서. 자,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